네, 안녕하세요. 이용혁입니다. 오늘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금요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네, 시간이 저희가 좀 지체됐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발표한 준비보다는 짧게 한 20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앞에 필요 없는 내용들을 조금 다 빼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기술에 대한 실제 DCOS 적용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 뒤에 실제 굉장히 잘 현재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하시고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뒤로 네, 발표자분들께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게 부제는 MSA를 도대체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앞에 장표들은 좀 넘기겠습니다. 기존의 모놀리틱 아키텍처들에 대한 문제점들, 뭐 이거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게 저희가 대부분 이제 검색하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이 저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서비스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뭐 다르게 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좋다는 말을 하려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색되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모놀리틱 서비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작은 문제에도 이렇게 덩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그림에서 판단하는 건 여기 이쪽에 있는 전원 코드가 빠져 있어서 안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런 간단한 걸 알아내기가 너무 힘들고 뭔가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거에서 뭔가 해결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고민을 했냐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제로 개발하고 이런 운영하고 이런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이슈들 모놀리틱에 대한 이슈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사례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아시죠? 마이크로 서비스 하면 넷플릭스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가 굉장히 서비스를 잘 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했어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모놀리틱으로 하다가 전 세계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안 돼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뭔가를 했어. 그리고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고 나서 우린 돈을 이만큼 벌었어 라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MSA에 대한 뭔가 우리도 MSA를 해야 되나 보다 막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게 기술 트렌드나 뭔가에 딱 맞아떨어진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고 뭐 우버도 아시죠? 우버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구조는 살짝 다른데 같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네, 에어비앤비는 아시죠? 에어비앤비도 2016년 12월 자료에 세계 굴지의 기업인 힐튼 호텔의 매출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네,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MSA로 했대요. 네,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이베이도 마찬가지죠. 예, 서비스가 커질수록 뭔가 MSA 구조로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조직들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검증이 된 걸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미 이제 잘하고 계시는 업체도 계시고 혹은 일부는 시도했다가 다시 롤백 하시는 곳들도 계시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구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시사가 되는 거죠. 모놀리틱은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고, 네.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렇게 우아한 전원주택 단지처럼 이렇게 겉보기에는 아주 우아하게.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이제 판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오른쪽 사실 비용이 제 생각에 오른쪽이 좀 더 비싸게 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오른쪽이 땅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왼쪽엔 사실 저 좁은 땅에 집적해서 하나만 건물 한두 채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MSA가 훨씬 많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 이렇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할 본격적인 내용이 MSA는 그럼 왜 하는 걸까요? 그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갖춰보고 무조건 누가 써서 좋다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넷플릭스나 우버나 여타의 조직들이 MSA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발표의 결과로서 우리도 MSA를 함으로써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는 뭐냐면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서비스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MSA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서비스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결과로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MSA로 뭔가 개발하고 구축하고 뭔가 운영을 해서 오픈을 땅 한다고 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MSA를 이렇게 다시 말하고 싶어요. 매니지드 서비스 아키텍처. 네. 관리되는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다시 의미를 재정의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인 팩터들을 본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포함된 의미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사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서비스와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스피드 그리고 시스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MSA입니다. 어떻게 빠르게 서비스와 안정적으로 빠르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게 MSA인 거죠.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담당 사업을 관리하는 담당 업무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개발자들이 계시고 그리고 시스템 운영하는 운영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운영자분들이 서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일하는 이분들은 사실은 예술하는 분들이 아니라 기술자들 혹은 업무자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특정 비용을 받고 그 대가로 일을 하는 거죠. 네. 이거에 저희는 이거에 사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잘하면 이제 MSA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거는 이제 추상적인 의미고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담당을 통해서 도메인 지식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는 업무라고 하죠.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저희가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도메인. 네. 기술에 껴맞추다가 이 도메인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메인을 지키지 못하면 저희가 MSA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개발팀들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겠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냐면 도메인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팀들은 인프라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인프라냐면 이 도메인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도메인 지식이 뭔가 빠른 걸 원하면 인프라도 빠르게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게 대용량을 원하면 인프라가 대용량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담당과 개발팀과 운영팀이 서로 협업을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워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담당자와 개발팀과 운영팀이 서로 협업이 빠르게 되지 않으면 MSA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담당 업무자가 개발팀한테 메일을 하나 딱 보냈는데 그 다음 날 개발팀이 보고 뭔가 개발을 하루 만에 개발해서 운영팀에 적용해 달라고 던졌는데 운영팀은 뭔가 이슈가 있어서 뭐 하루 또 걸려서 한 3일 만에 적용이 됐다. 이거는 빠른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적용해서. 왜 그러냐면 담당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얘기한 즉시 오늘 내로 좀 처리해 줬으면 했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그래서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당자가 뭔가 이슈를 제기했을 때 운영팀과 개발팀 동시에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이 뭔가 개발팀에서 뭔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때 운영에서는 그 이슈에 대한 운영 배포 준비를 이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야지 뭔가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팀 문화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MSA를 검색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투 피자스 법칙, 피자 두 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회의실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한 8명 정도 회의해도 사람이 많아서 서로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피자 두 판으로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면 MSA를 하기 좋겠다. 소규모 인원이라야 소통을 해가면서 실시간으로 업무자와 개발자와 운영자가 서로 실시간으로 얘기하면서 빠르게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를 빠르게 관리하는 목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작은 조직에는 한꺼번에 많은 업무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작은 조직이랑 이 작은 조직 하나의 기획자, 디자이너, 뭐 개발자, 운영자 다 포함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업무적으로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독립시켜줘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런 기술적으로 독립시켜줄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컨테이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도커가 막 붐을 타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된 배경에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같은 머신 안에 업무가 다른 여러 개를 마구 서비스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컨테이너 플랫폼이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VM으로 했었지만 VM은 어딘지 모르게 좀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뭔가 빠르게 하려면 저런 환경 CI/CD라고 하죠. Continuous Integration이나 뭐 Continuous Deploy 뭐 이런 환경이 이미 구축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환경과 했을 때 이런 소통 가능한 조직이 저런 독립적인 업무를 개발하면서 지속적인 뭔가 운영과 배포가 가능한 환경 하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라야 MSA가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아니라 매니지드 서비스 아키텍처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은 보통은 MSA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을 해놓고 실제로 운영은 모놀리틱으로 하게 되는 뭐 이런 환경이 구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DCOS 세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DCOS가 어떻게 끼어들까요? DCOS는 사실은 저런 플랫폼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뭐 예를 들면 8명밖에 안 되는 조직에 그 조직에서 CI/CD도 관리하고 뭔가 인프라의 네트워크도 관리하고 서비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도 관리하고 빌드 스크립트도 관리하고 뭔가 실제 운영에 대한 트래픽이라든지 뭐 스케일 아웃 뭐 로드 밸런스, 뭐 오토 스케일링 뭐 이런 거를 다 관리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DCOS에서는 환경 설정을 지원을 해줘요. 뭐 예를 들면 팀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는 팀이 8명씩의 팀이 여러 개 있다면 여러 명이 독립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운영을 쉽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스케일 아웃을 하는데 서버를 하나 더 늘리는 게 그냥 숫자 기입하고 OK 버튼 한번 누르면 그냥 알아서 서버가 늘어나요. 그리고 나서 운영자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클릭해놓고 자기는 다시 다른 할 일을 하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DCOS입니다. 멀티 테넌시 관련해서 도식화를 좀 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세미 발표할 때도 이런 똑같은 장표가 났는데 독립적인 쿠버네티스 환경을 파스 형태로 DCOS에서 제공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 1.12 버전부터. 그래서 각각의 독립적으로 파스 형태로 쿠버네티스를 전체 그룹별로 나눠서 쓸 수 있고요. 혹은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과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예. 여기에 있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급 인력들이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해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실행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배포가 있으면 저녁 때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배포에 신경 써서 잘 돌고 있는지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니터링도 해야 돼. 밤새 가면서 한 다음에 아침에 야 성공했어, 와 우리 잘했다 짝 하고 그 저녁까지 모니터링 더 하고 퇴근해서 비로소 쉴 수 있죠. 그 사람들의 굉장히 고급 리소스들이 굉장히 허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리소스들이 거기에 허비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서비스를 좋게 만드는 일에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서비스를 우리가 어떤 커스터머에 제공하든 커스터머가 원하는 것을 좋고 빠르게 제공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디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느라 너무 바빠서 서비스를 좋게 만들 수가 없어. 미안해. 카프카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도 나는 모니터링하고 얘가 맨날 죽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카프카를 모니터링 하는데 3시간을 썼어. 그래서 네 요구는 일주일 후에나 들어줄 수 있어. 이런 식의 업무 패턴이 되는 거죠. 업무 패턴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부분의 개발 조직이 안고 있는 좀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차츰 바뀌어가고 있고 바뀌어가는 조직도 제 눈에 보이고 있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 같이 일하고 있는 고급 인력들의 만족감도 점점 올라가면서 뭔가 좋은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마지막에 발표하시는 토스 같은 대국민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DCOS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냐? DCOS는 이 8명이나 10명밖에 없는 팀의 개건 멤버로 좋은 파트너로 참여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비스에 한 명의 파트너인데 이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이 원래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귀찮았던 나를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을 DCOS가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쉽게 해결해 줍니다. 쉽게 해결해 주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비로소 이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고 결과로서 돈을 벌 수 있게 되겠죠. 네. 저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뭔가 현실의 기계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도메인, 예를 들면 MSA를 함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뭐 API 게이트웨이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도메인에 집중하셔서 이 도메인을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 이 도메인에는 진짜 API 게이트가 진짜 필요한가, 혹은 이 도메인 모델에 진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기술 스택이 꼭 필요한가, 혹은 이 도메인 모델에 우리가 클라우드로 꼭 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요? 쉽게요. DCOS랑 같이. 네. 오늘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